구독자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정말 대학이 필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시대에는 대학이 그저 이력서의 한 줄을 더 채우는 용도가 아니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고등학교만 졸업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크지 않고 각자 개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충분히 생계에 문제가 없지 않나요? 적어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대체 졸업장이 사람을 어떻게 무시하게 되는 건지 정말 잘 모르겠어요. 대학 이름이라는 것은 제 인생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닌 단지 출신 학교의 이름을 한 줄 더 얻는 것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결혼 이후 남들이 경험하는 수준으로만 살아가도 충분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정말 심하진 않았지만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그런 수준의 시집살이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나 일이 있을 때 조금 잔소리를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잘 지내는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며 말입니다. 각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제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할 때만 잔소리를 했었습니다. 매번 곤란하거나 징계를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상황이 항상 변하기 마련이죠. 동서가 들어온 후에 제 처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동서는 미꾸라지 다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박사를 준비 중인 사람이에요.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직에서 평범한 삶을 살다가 이력서를 위해 더 나은 일자리를 찾던 중에 현재의 일을 찾게 되었습니다. 한 줄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건지 박사 학위 취득을 준비하면서 일과 공부를 병행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저희 서방님과 결혼을 하게 되었죠. 못 알아채겠지만 결혼 전부터 박사 학위 취득에 대한 의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 박사 학위를 준비하기 시작했지만 일을 하면서 공부를 병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결혼 후에 공부를 한다고 하니 사실 시어머니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반갑지 않은 상황이었죠. 공부하는데 무료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학비가 들어가고 다른 부수 비용도 추가되니까요. 아이 둘째 며느리 말이야. 공부를 할 거면 일찍 끝내놓고 와야지. 아, 왜요? 결혼을 한 후에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일하고 잘 먹고 잘 살면서 굳이 공부를 더 해야 하는 건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답답해서 괜히 돈을 벌기 싫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니 어떡하겠어요. 게다가 서방님이 공부하라고 권유했다고 하니 부부끼리 마음이 잘 맞는지 해서 우리가 너무 간섭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간섭하는 것이 당연한 건지 생각해보지 않는 걸까?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떡하겠어요. 아니면 더 좋은 일이나 취직이나 할 수 있는데 지금도 충분히 잘 벌고 있는 것 같은데 일하기 싫어서 공부를 핑계로 하는 것 같다. 아들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염려하는 거겠지? 만약 공부를 하겠다고 했다가 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는데. 생각해보면 그건 다 무용지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목표가 있다면 스스로 잘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두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도 조금 이상하죠. 게다가 박사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더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이에요. 아니면 미리 해야겠네요. 결혼 후 이런 일을 하는 것이겠지요. 내가 이런 이유로 사람을 믿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굳이 동서에게 욕을 하는 등 그랬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동서가 공부를 하겠다고 일을 그만두겠다 하니까 서방님이 혼자 일을 해서 동서를 신경 써야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각자의 인생이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동서가 퇴직을 하고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머리를 정리하기 위해 퇴직금을 받은 후 여행을 가자는 제안을 했어요. 저와 남편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여유가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긍정적으로 대답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반대하셨는데 둘째야,
공부한 다음 일도 그만두고서 돈을 아껴야지. 해외로 여행을 가야지라고 하셨어요. 여행가 한돈 있으면 애쓰지 말고 우리 생활 비용에 보태야 해. 여행은 시기가 중요한 법이에요. 이번에 안 가면 언제 또 갈 수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형님과 해서 좋은 계획도 있어요. 같이 동남아로 여행을 가면 비용을 아낄 수도 있고요.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요. 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퇴직금도 여유 있게 받아서 어머님과 아버님의 경비는 저희가 낼게요. 시어머니는 여행 경비를 지원하겠다는 동서의 말에 홀라당 넘어가게 되었고 결국 온 가족이 그렇게 동남아 여행을 출발하게 되었죠. 가기 전날까지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꼭 그런 데로 여행을 가야 하는 거냐며 궁시렁궁시렁 거리긴 했지만 여행 가방에 별거 다 챙겨온 걸 보니까 은근히 기대는 하신 눈치더라고요. 막상 동남아에 가면 편안하게 여행을 하게 될 줄 알았는데 은근히 의사소통이 어렵더라고요. 손짓 발짓 다 하는 만국 공통어 바디 랭귀지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은근히 잘 먹히지 않아서 답답했어요.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주입식 교육이라는 거잖아요. 저랑 남편은 예전부터 주입식으로 교육을 통해 배운 영어 때문인지 이 문장이 완성되지 않으면 구두로 표현을 잘 못했고 사실 학교를 졸업한 이후 해외를 나간 적도 없으니까 영어 공부를 할 일도 없었어요. 아무튼 영어로 말함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거기서 말 한마디도 못하곤 했어요. 반면에 우리 동생은 계속해서 공부는 것을 해오기도 했고 나름대로 대학도 명문대를 졸업한 인재였던지 모르겠지만 영어를 막힘없이 슬슬 잘 다루는 것이었어요. 동남아로 여행을 가서 동서 혼자 날아다니는 사람처럼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그 모습에 우리 시어머니가 완전히 감탄하고 반하지 않을 수 없었죠. 저와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는 벙어리가 된 것인데 동서가 막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샬라샬라 하면서 음식 주문을 하곤 했어요. 물론이죠. 관광지 투어 예약은 다 제가 다 하니까 시어머니가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가방끈이 길어야 한다는 말이 있나 봐요. 아, 똑똑한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저는 우물 안개구리였나 봐요. 두 번째 딸이 영어를 아주 능숙하게 구사하니까 이렇게 외딴 나라에 와도 전혀 걱정이 없네요. 역시 공부를 하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죠.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지요. 저는 그래서 어머님 칭찬에 모르겠네요. 학교 다닐 때 영어를 배운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다 기본이겠죠. 전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 적은 없지만 학교에서 들은 내용을 잘 기억해 두었더니 말이 잘 통하네요. 이 정도는 어디 가서 못하는 수준입니다. 명함도 못 내밀거든요. 다들 그렇게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 수준이야 그 무슨 기본이야. 형님, 같은 교육을 받고 자란 시대인데 영화 한마디 못해서 손톱만 물어뜯고 있는 거야? 첫째야, 너는 도대체 세월까지 뭐라고 산 거야? 증기에 영어 공부 좀 잘해놨으면 이런 데 와서 실력도 뽐내고 얼마나 좋으니 요즘 말로 영어는 필수가 아니라 기본이라고 하더니만 그 말이 실감이 난다. 아, 넌 기분도 못해서 어쩔 거야. 동서가 미꾸라지답게 나를 딱 내려다보면서 이 정도는 기분이죠 하는데 우리 파란기 시어머니는 공부한다고 설친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저한테 동서를 그렇게 하더니도 영어사 하는 게 최고라면서 동서 옆에 딱 달라붙어서는 저에게 오히려 핀전구 여행 기간 동안 영어로 핀잔을 주는데 나중에는 정말 저도 기분이 이상해서 다녀온 여행에서 뚱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딱히 없는데 남편은 입 밖으로 한마디도 내뱉지 않으며 자기 아들에게는 핀잔을 주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나에게 잔소리를 하는 게 짜증나요. 그래도 여행에서 돌아온 후 한동안 조용한 것 같았는데 시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동서에 대한 칭찬이 나소에 대해 했는데 어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동서에 대해 아낌없는 칭찬을 하면서 날카로운 태도를 보이는 걸 느끼곤 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확실히 느낀 건 사람은 똑똑해야 더 좋은 것들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자식들을 그냥 해님으로 키우지 말고 교육은 빚을 지더라도 제대로 시켜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 손주들이 해외에 나가서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해야겠지요. 둘째, 며느리가 영어를 배우는 걸 옆에서 지켜보니
영어 공부를 일찍부터 시작해야 자리를 잘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어린 손주들인데 어디서부터 영어 학원을 보내라는 말이냐고. 이번 배운 내용이 더 잘 이해될 것이니까요. 크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데 어디서부터 자연스럽게 되는지요? 너만 해봐.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지 않았는데도 일상생활에서 못 쓰고 바보처럼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기억하시죠? 영어 한마디라도 못해서 길을 물어보는 것조차 수근수근 손짓발질로 몇 가지 써보는 게 참 창피했었네요. 너도 공부 좀 하고 손주들이 배울 좋은 모범이 되기 위해서요. 언제까지 고졸티를 내고 살 거예요? 어머나, 지금 와서 해외에 살 생각도 하고 있네요. 아니면 얼마나 할 거냐고. 그냥 앞으로는 패키지 여행을 다녀올 텐데 여기서 영어 이야기는 그만하세요. 근데 또 거기서 멈출 생각이에요? 시어머니가 아닌 것 같아요. 본인 친구들도 만나고 똑똑한 며느리가 있으니 여행을 다녀오고 왔는데 아무런 불평 없이 잘 즐기고 왔다고 자랑을 했대요. 영어도 잘해서 얼마나 즐거운 여행이었겠지만 내 여행은 못 가겠다고 했는데도 한마디도 못하는 바보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니, 굳이 제 앞에서 대놓고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우리 시어머니 성격이 이상한 것인지 뭔지는 제가 모르는 이야기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굳이 제 앞에서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해야 했을까요? 핀을 전하는 거예요. 너는 고졸이라서. 말이야. 영어도 잘 못하고 버는 돈도 시원치 않겠니? 박사가 따라면 월급도 엄청 올라간다. 내가 아주 극약이 하나도 없어요. 월급까지 남을 핀잔을 엄청 나눠주는데 누가 보면 진짜 서방의 아들이 아니라 동서의 딸인 줄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뭐 제가 시어머니랑 매번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으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넘겼어요. 그래 하면서 지냈는데 동서가 공부한다고 일까지 그만둔 상태였어요. 정말 본격적으로 공부하려는 건지 매일같이 독서실 다니면서 학문에만 집중하고 매달려고 하면 대학원을 다녀야 하겠죠? 글쎄, 그 학비 비용을 시댁에서 지원해 줄 것 같다고 합니다. 네, 한 번 맞아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요. 저는 이 사실을 꿈속에서도 몰랐는데 동생이 실수로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어요. 가족들끼리 식사를 할 때 무심한 척하며 학비 이야기를 꺼내버렸죠. 맞다, 어머님, 이번 학기 등록금 고지서가 나왔어요. 등록금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 내야 한대요. 계좌 정보는 아시죠? 맞죠? 동생이 학비 이야기를 왜 어머님한테 했는지, 그리고 계좌의 이야기는 또 뭐였죠? 아, 형님은 아직 모르고 계셨나요? 말리 꺼낸 건가요? 쉽네요. 어머님께서 이번 학기 등록금부터 저에게 내주기로 하셨거든요. 제가 공부를 하는 것이 집안의 보탬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분 좋게 등록금을 내주시겠다고 했어요. 아, 제가 졸업할 거랬어요.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면 자랑하지 않아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대학원 등록금이라는 게 몇 푼으로 갈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부는 틈만 나면 용돈을 주지 않는 분들이 그 큰 돈을 동서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끔 내주기도 하시긴 했다고 하니 빈정상한 게 당연하겠지요. 어머니께서는 이번 달에도 좀 더 용돈을 주시면서 동생이 대학원 등록금을 보조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도와주시고요. 그것은 적지 않을 텐데요. 내가 둘째 딸이 예쁘니까 해주겠다고 하는데 너는 왜 그리 화가 나? 너도 억울하면 사과라도 한마디 해라. 그러면 내가 등록금을 내놓을지 알아. 누가 알아? 시어머니가 밉지 않게 이야기하시는데 대학도 졸업하지 못했는데 대학원을. 갑자기 그런 말을 하길래요. 시어머님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몇 해 뒤면 여자들은 모아둔 생활비를 사용해야 하고 나서 시어머님은 계속 똑똑하다고 이런 걸 최고로 생각해 등록금은 내야 한다고 양보해주기로 했어요. 시어머님 말로는 제가 대학원에 다니면 등록금을 지불해주겠다고 했어서 대학원에 못 가서 돈을 받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으며 일어나야 했죠.
그런데 동생이 대학원을 다닌 줄로만 아는 척하고 집안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두자 시어머님이 동생의 집으로 가서 집안일도 다 처리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패배하고 있는 느낌이라서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어린이집에 등록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때 시어머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대기 기간이 7개월이나 되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아니었다면 정말 진지하게 퇴직을 고민해야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죄책감을 느끼면서 너희 아이를 돌봐줄 수 없어. 지금 나도 나이가 많아지면서 건강이 좀 아픈데 어떻게 그 갓난나는 아이를 돌봐줄 수 있겠나? 혹시 돈이라도 많이 주면 생각을 해볼지 몰라도 돈만 주고 일만 시키는 것은 아니잖아. 남들은 자녀를 키우고 노는데 나는 무슨 죄를 지어서 너희 아이를 돌봐주겠니? 아, 나는 못 해줄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먼 친정집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길에 들러서 퇴근길에 다시 들러서 아이를 데려오는 생활을 몇 개월 동안 했었거든요. 시댁이 옆집이지만 먼 친정까지 왔다 갔다 해야 해서 남편과 제 피로도가 상당했어요. 정도였어요. 그런데 고작 동서는 공부를 한다는 이유로 무슨 고시를 공부하는 사람 뒷바라지를 하듯이 대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배알이 안 꼴리면 사람이 아니죠. 동선의 태도도 아주 기가 막혔어요. 당연하게 자기가 받아야 할 지원을 다 받는다는 태도로 나옵니다. 어찌 가만히 넘어갈 수 있겠냐고요. 저희 시댁 집안의 얘기입니다. 명절에 제사 같은 건 지내지 않아도 친척들이 죄다 시부모님 집으로 오시거든요. 가족들끼리 명절에 모여서 담소를 나눌 취지예요. 그런데 그 친척들에게 그냥 물만 대접할 수 없으니까 식사를 준비할 거려. 그런 때에도 동서는 저에게 본인은 대학원에 다니느라 바쁘니까 일을 좀 해달라고 떠넘기더라고요. 형님, 제가 요즘 공부한다고 했지만 필기를 많이 하다 보니 손목이 아파요. 숟가락 들 힘도 없는데요. 형님, 조금만 얼굴을 불타면 감사하겠어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면 집안일을 열심히 할 테니 그때까지 형님이 대신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공부를 해야 손목이 아플까요? 학창시절에는 그 손목으로 어떻게 수능을 보셨나요? 명절 연휴에 학교에 나가는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꾀병을 부리고 집안일을 해보아야 얼마나 힘든지요. 제사를 지내지도 않고 밥을 조금만 더 해도 되는데요. 첫째 며느리로서 둘째를 위해 그런 일을 못하니 공부해서 손목이 아프다고 도와드리지 못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아까워 죽겠고요. 2월하는 시간에라도 영어 단어라도 하나 더 알아둔다면 어떨까요? 외우는 것이 집안의 보물이 되는 일 아니겠니? 가서 책이라도 한 권 더 들여다봐라. 집안일은 나랑 첫째가 하면 되니 말이야. 달같이 달려와서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전를 입학했다가 적성에 안 맞아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중퇴했거든요. 아이 그래요. 사실상 고졸은 맞으니까 뭐 고졸이라는 것을 숨기진 않았지만 이것만으로 얼마나 저를 조롱했는지 알잖아요. 끝마다 고졸하면서 시어머니는 동서가 박사가 되기를 공부 중인 것을 더 높이 세워주었고요. 제가 오죽하면 우리 남편에게 진지하게 다시 대학을 가볼까 하고 말을 해도 되냐고 했다니까요. 우리 남편은 저에게 시답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했고 시어머니도 저렇게 계속 말을 하는가 싶었지만 언제까지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지 했는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니까요. 갈수록 동서를 찬양하는 시간만 더 늘어났어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어느 날 저에게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동대문에서 원단 관련된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사실은 원단 분야는 많은 힘을 요하는 일이기도 하였고 잔뼈가 굵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몇십 년간 그 자리를 고수하시면서 원단 사업을 계속하셨기 때문에 자리도 매우 탄탄하게 잡으셨고 거래처도 셀 수 없이 많았죠. 원단 가게들 중에서도 저희 부모님의 사업장이 돈을 제일 잘 번다고 소문이 낼 정도로 견고하게 자리를 지켜왔는데 시어머니가 하다 이제는 저희 집이 원단 사업을 하는 것까지 걸고 넘어지게 되었어요. 사돈 어른들이 고등학교도 이야기하지 않을 정도로 한자리에 몰두하고 계셨는데요.
졸업을 못하시고 어린아이 원단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너도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걸지도 모르겠네요. 이제는 제가 순수하게 의심이 드는군요. 아이, 혹시 말인데 우리 손주의 머리 상태는 괜찮은 건가요? 학교 수업은 잘 따라가는 거 맞고 공부를 못하는 유전자를 물려받으면 큰일이라 봅니다. 말이죠. 제가 순간 뭘 잘못했는지 궁금해서 귀를 후려쳤다는 말이에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다고 사도인 우리 부모님은 어려움을 모른 채 공부를 잘하는 척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죠. 기가 막혀서 헛기침을 하고 있지만 시어머니는 한 곳에서도 조용하지 않고 자기가 할 말만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둘째 아이가 똑똑할 거라는 사실이 분명히 보이는데 우리 첫째 손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야기가 유전자가 좀 이상하게 물려받았을 수도 있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맞아. 그런 아이들에게 돈을 써서 공부시켜봐야 결과물이 좋을 것 같지도 않고 아직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우리 아이에 대한 비하를 바람까지 하는데 그런 말에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얼굴이 빨개져서는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내면서 난리를 쳤어요. 아이 엄마는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아직 어린이집에서 동요를 부르고 장난감으로 놀고 있는 애한테 공부머리가 뭐가 어떻게 나올까? 그게 엄마 손주한테 할 말이야. 아, 그리고 유전자 이야기는 왜 꺼내요? 왜 가족 유전자만 물려받았겠죠? 엄마 아빠 유전자도 있잖아. 아저씨, 공부 시작도 안 한 애한테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서 우리 아들이 나중에 소위 라는 사자라고 불리겠네요? 직업이 생긴다 해도 왜 그래? 너무 경솔하게 말하지 말고 그렇지 아이고. 직업이 뭐 어떻게든 그건 내 관심이 아니었어. 대개 아이들이는 엄마를 이용한다는데 이런 말이야 거짓말이야 앞으로 숨통이 나는 만큼 열심히 공부해야겠지 둘째 아이라도 몰라도 너희 아이들은 바람을 피우며 나에 대해 부정적인 추측을 할까 말까. 심지어 미래의 의사가 되는 것이 내 소망이야 첫째 손자가 도와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어떤 배경에서도 상관없어 졸업을 하고 공장에서 일하다가 아버지와 결혼했지만 나와 동생이 대학을 잘 다니면서도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아이들이 어머니를 닮았다면 나와 나의 동생이 저렇게 고졸이 되어 어딘가의 공장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거야. 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며 이런 말을 하는지. 그렇게 말하지 그렇지만 우리